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사무라이의 시대를 요약해 만든 영상입니다. 다만 이 시리즈 자체가 왜곡과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정사가 아닌 야사와 소설의 짜집기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이런 흐름으로 일본 센고쿠 시대가 평정됐구나 정도만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말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미카와 지역을 다스리는 마츠다이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카와국은 원래부터 이마가와 가문과 오다 가문이 다스리는 지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낮고 두 가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약소국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에야스는 어린 시절 이마가와 가문에서 인질 생활을 합니다. 흔히 인질 생활이라 하면 굉장히 고단하고 학대받는 생활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마가와 가문에서는 마츠다이라 가문의 후계자인 이에야스를 잘 키워서 끝까지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마가와 가문의 수장은 이에야스에게 자기 조카를 시집 보내고 그에게 가정교사도 붙여주는 등 꽤나 정성을 들였는데요. 덕분에 미카와 지역은 이마가와 가문의 지원을 힘입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마가와 가문은 이에야스가 성인이 된 후에도 미카와로 돌려보내주지 않고 쓴푸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에야스를 가신으로 삼으면서 미카와국을 지배하려 했던 거죠. 성인으로 성장한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밑에서 싸우며 여러 전공을 세웁니다. 이때 요시모토는 대권에 가장 가까운 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에야스는 이대로 자연스럽게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요시모토는 교토로 상경하기 위해 대군을 움직입니다. 이에야스는 이때도 요시모토의 장수로서 활약을 하죠. 이마가와가 교토로 가는 길목엔 오다 노부나가가 다스리는 오와리가 있었습니다. 오다 가문은 이마가와 가문보다 훨씬 약한 가문이니 순순히 길을 비켜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큰 변수가 생기니 노부나가의 기습 공격으로 요시모토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급변하자 이에야스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독립의 희망을 표출하며 바로 이마가와 가문을 배신하고 오다 가문에게로 갈아타 버립니다. 게다가 이땐 이미 이에야스가 성인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에야스는 어엿한 다이묘로서 노부나가와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미카와로 돌아온 이에야스는 일단 반란군을 토벌하고 미카와를 다시 통일합니다. 그 후 노부나가의 든든한 동맹군으로서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전공을 쌓아 올리는데요. 오다 가문이 커질수록 도쿠가와 가문도 장성해 갔죠. 하지만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니 바로 아케치 미스히데의 반란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에야스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혼란을 틈타 주변 지역을 흡수하며 영지를 넓히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는 사이 히데요시는 미스히데를 처단하고 일본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하게 되죠. 그러자 한 발 늦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카츠와 함께 히데요시에 대적합니다. 하지만 전투가 길어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대로 있다간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히데요시에게 굴복하는데요. 그렇게 이에야스마저 반기를 거두자 히데요시는 진정한 일본의 통치자로 거듭나게 되죠. 얼마 후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개시합니다.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이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시작된 후에도 영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병력 지원을 거절하는데요. 히데요시 입장에선 이미 큰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야스를 적으로 돌릴 순 없었기에 이를 간파한 거죠. 따라서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때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8만에 다다르는 엄청난 군사력을 그대로 보존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지를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히데요시가 죽자 드디어 이에야스가 대권을 향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히데요시가 죽자 오데로는 즉시 종전을 선언하고 조선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히데요리를 일본의 지도자로 선언하는데요. 오데로 중 중요한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마에다 도시이에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도시이에에게 히데요리의 양육을 맡겼고 이에야스에겐 국정 운영을 맡겼죠. 하지만 누가 봐도 불안한 정국이었습니다. 후계자가 크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오데로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듯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이 중 가장 대권에 가까운 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힘도 가장 세고 야망도 가장 컸죠. 얼마 후 마에다 도시이에가 나이가 들어 죽어버리자 이에야스는 지체 없이 바로 움직입니다. 오사카 성으로 와서는 히데요리의 양육까지 자신이 맡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그러곤 대놓고 세력을 모으기 시작한 이에야스. 그러자 히데요시 가문에 충성을 다하던 다이묘들은 곧장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전국은 다시 한번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파와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파로 말이죠. 이때 이에야스의 영지가 동쪽에 있었기에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파를 동군,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파를 서군이라 합니다. 히데요리 파의 수장은 이시다 미츠나리였습니다. 미츠나리는 먼저 이에야스의 영지 북쪽에 있는 우에스기 가문에 도움을 청하는데요. 양쪽에서 협공을 하자고 말이죠. 그러자 소식을 들은 이에야스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테 마사무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야스는 마사무네가 우에스기를 막는 동안 자신은 동쪽 에도로 가서 병력을 모으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츠나리가 빠르게 군사를 움직인 터라 에도까지 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관건은 후시미 성이 미츠나리군을 얼마나 묶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야스는 가신 도리이 모토타다에게 후시미 성 방어를 맡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 병력이 전사할 때까지 버티며 시간을 끌어달라고 말이죠. 미츠나리의 군사는 4만이나 되는데 반해 모토타다의 군사는 2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모토타다는 사력을 다해 12일이나 버텨내고는 팔복으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 마침내 이에야스가 에도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반격을 할 시간입니다. 에도에서 군사를 모은 이에야스는 미츠나리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때 미츠나리는 오가키 성에서 농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야스는 괜히 잘 방비된 오가키 성을 쳐봤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미츠나리군을 빼내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바로 오가키 성을 그냥 지나쳐 곧장 서군의 본거지인 오사카 성을 치러 간다고 말이죠. 부랴부랴 성을 나온 미츠나리는 이에야스를 상대할 장소로 세키가하라 계곡을 택합니다. 이에야스를 좁은 계곡으로 끌어들인 뒤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 박살내버리기 위함이었는데요. 미츠나리를 성에서 꺼내긴 했으나 아직 상황은 이에야스에게 불리했습니다. 아들 히데타다에게 맡긴 병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수적으로 밀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 이미 돌이킬 순 없는 일. 이에야스가 군대를 이끌고 세키가하라에 당도하니 마침내 동군과 서군의 결전이 시작되는데 전투는 누가 봐도 서군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동군의 병력은 고작 7만 5천인데 비해 서군의 병력은 12만으로 병력부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게다가 좁은 계곡에 동군을 싸고 있으니 진영도 훨씬 좋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서군의 내분이었습니다. 동군은 이에야스의 뛰어난 통솔하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으나 서군의 미츠나리는 통솔력이 한참 떨어지는 데다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수장인 미츠나리에게 앙심을 품은 자도 있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그랬죠. 미츠나리와 히데아키는 둘 다 임진왜란 때 파견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찰관으로 임명된 미츠나리가 이때 히데아키에 대해 안 좋게 평가를 해서
히데요시는 히데아키의 토지를 상당 부분 몰수해버렸는데요. 이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히데아키는 미츠나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결전 직전에 이에야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더군다나 히데아키는 배신을 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으니 바로 측면 공격을 담당하기 위해 초반 전투에서 배제돼 있었단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초반 양상은 서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동군이 믿을 건 히데아키의 배신밖에 없었죠. 하지만 왜인지 히데아키가 군을 움직이질 않는데요. 말은 배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때까지도 어디 편에 붙을지 결정을 못한 거죠. 기다리다 지친 이에야스는 그를 독촉하기 위해 히데아키군 쪽으로 사격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마음을 굳히고 미츠나리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히데아키. 히데아키의 배신을 시작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변절자들이 뒤따라 배신하고 서군이 혼란한 틈을 타 동군은 일심단결하여 반격을 가하니 누가 봐도 서군이 우세해 보였던 전투는 고작 3시간 만에 동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승리를 차지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가신들에게 처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히데요리만큼은 살려두는데요. 아마도 그림 좋게 성인이 된 히데요리가 직접 정권을 넘기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히데요리가 성장하는 동안 이에야스는 전국을 장악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서군에 섰던 장수들은 멀리 이사 보내고 동군에 섰던 자들은 가까이 옮겨오게 했죠. 또한 정치 구조도 개편합니다. 그리고 1603년 마침내 이에야스가 쇼군에 임명되자 130년간 이어진 센고쿠 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후 마지막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이에야스의 독주를 못마땅해 한 다이묘들은 히데요리를 부추겨 이에야스에게 맞서게 합니다. 정작 히데요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약 6만 정도의 병력이 히데요리에게 모이자 이에야스도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며 군을 움직입니다. 이에야스의 20만 대군이 오사카성으로 진격해 공격을 개시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1615년 6월 마침내 오사카성에 함락되며 이에야스는 센고쿠 시대의 종말을 알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도쿄의 다른 이름인 에도를 중심으로 에도 시대가 개막하게 되죠. 이 영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사무라이의 시대 6화를 요약해 만든 영상입니다. 사무라이의 시대는 센고쿠 시대의 새 영웅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조선과 선조에 대한 거의 역사 왜곡에 가까운 묘사로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역사 왜곡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편에서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